안녕. 이제 오늘로 두 번째 그 단어 특강 시작인데, 저번에 했었던 거 잘 복습하고 있지? 동의어까지 잘 해야지 우리가 5월 6일 날 단어 시험 볼 때, 그리고 단문 논리 시험 볼 때 잘 할 수 있으니까 꼭 단어까지, 동의어까지 복습 잘 해주길 바래. 자, 이제 두 번째 것도 시작해본다. 우리가 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거 있잖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어디서 유래를 한 말이냐면, 위대하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유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magnus라고 하는 말, 엄밀히 따지면 여기서 유래한 말인데, 옛날에는 이 위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magnus라고 하는 이 말을 아무한테나 이름 붙여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좀 뭔가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들한테 붙여줬었던 그런 이름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네가 한 일이 인간의 한계를 뭔가를 넘어섰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붙여줬었던 데에서 유래를 했었던 말이라서 나중에는 이게 중세를 넘어오고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고 나서도까지 그 의미가 남아서 위대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게 된 그런 단어들에서 쓰이게 돼. 그래서 그 파생어가 보면은 magnanimous, magnitude, magnify, magnum, 앞에까지 해가지고 다 보면은 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게 되지. 그러니까 magnanimous라고 하면은 뭔가 사람이 관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량이 크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도량이 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대단해라는 뜻을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일단 magnitude라고 하면 얘가 갖는 뜻은 무엇이야? 이것도 크기잖아, 크기. 근데 얘가 크기도 크기지만 뭔가 얘는 중요성까지로 같이 나타내기 때문에 단순하게 사이즈만의 문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야. 그리고 magnify라고 하면 얘는 뭔가를 더 크게 만들어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대단하게 만들어주는 거. 의미를 더 확장시켜주는 것까지를 의미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magnus 여기서 그 의미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magnum opus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진짜 대단한 작품을 얘기를 할 때 그때 쓰는 거야. opus 자체가 우리가 작품에다가 붙이는 그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단어들이 저 magnus에서 유래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mort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원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신성한 것으로서 여겨졌어 옛날에.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죽음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두려운 것 이렇게만 보여줬었던 것이 아니라 좀 뭐랄까 죽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현재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본 것이지. 그래서 죽음을 단순하게 이제 무서운 그런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그런 것으로 봤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끝이라고서 이제 보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이 좀 의미 있는 것이다 라고서 이제 그렇게 봤었던 거야.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런 이 죽음이라는 그러한 말 mort라고 하는 이 말 이때 이 말들이 굉장히 좀 어떤 의미 있게 쓰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 mort라고 얘기를 하는 말이 이제 거기서 유래된 건 아니고 아무튼 그때 좀 이제 많이 쓰였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게 mort라고 하는 말이 나중에는 이제 죽음과 관련해서 쓰이게 됐어. 계속해서 여전히도 쓰여. 그러니까 immortal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얘는 죽음이잖아. 그치? 형용사를 만드는 전미사야. 안 죽어 이거는. 불멸이야. 그런데 얘는 죽음과 관련된 거잖아. 얘는 죽어. 필멸이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근데 얘는 mortify잖아. fy가 붙었어. 얘는 조금 의문스러울 거야. 얘가 원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거는 mortify라고 하면 우리가 사전적 정의로 봤을 때 굴욕감을 주다라는 뜻으로서 그렇게 나오거든. 근데 이게 굴욕감을 주다라고 해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옛날에 중세시대 보면은 그 신적인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홀리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욕구와 관련된 것들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놀고 싶다 해서 놀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바이블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종교가 됐던 간에 지들만의 바이블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뭘 이걸 하고 싶어 저걸 하고 싶어. 그래서 그것대로 살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생각이 이거 하는 거는 고사하고 그 생각이 들기만이라도 하잖아.
그러면은 야씨 그럼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럼 나는 이제 그 생각을 어떻게 해서든 죽였어야 된다라는 것이지. 이제 거기서 유래됐다라는 얘기가 있어. 근데 이제 그게 나 스스로 창피하다라는 그러한 말도 있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점점 유래돼가지고 퇴색돼서 종교적인 의미는 빠지게 되었는데, 왜냐면 이제 더 이상 중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적인 의미는 빠지게 되었는데, 여전히 그게 남아가지고 mortify라고 하는 것이 굴욕감을 주다라는 뜻으로서 그렇게 쓰이는 거야. 종교적인데, 근데 이제 종교적인 의미로서 이제 그러면 안 됐는데 그러했기 때문에 나빴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 자, 아무튼 이제 지켰어야 하는 걸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 있어서 죽였어야 했고, 그래서 얘는 죽음과 관련된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해. 종교에서 유래되었다. 그 다음에 moribund라고 하면 얘는 죽어간다라는 뜻이야.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bind라고 하는 말, bound의 변형된 형태야. bound의 변형된 형태. 그러니까 얘는 죽음이잖아. 얘는 죽음인데 죽음과 묶여 있는 거야. 죽음과 묶여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이겠니? 그러니까 점점 더 죽어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소멸해 간다라는 뜻을 갖게 됐어.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로마 사회에서는 법과 질서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법과 질서를 깨트린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범죄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이제 큰 잘못을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봐. 이게 사회 균형 자체가 무너지는 거다 보니까 이걸 무너뜨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제 큰 잘못을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사람을 보고서 굉장히 큰 잘못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 그 사람들을 지칭을 할 때 썼었던 말이 rupt가 들어간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질서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뒤흔든다라는 의미에서 유래된 말인데, 그때 썼었던 말 rupture, 그러니까 거기서 유래된 말이 rupture, corrupt, disrupt, erupt가 되는 거야. 이제 각각이 얘는 뭐 이제 파멸이라는 뭐 이제 파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그치? corrupt라고 하면 이거는 부패된 거잖아. 그치? 부패한 상태. 질서가 이제 얘도 망가진 거잖아. disrupt라고 하면은 얘는 우리가 방해를 나타낸 거야. 중간에 이제 끼어가지고서 이제 질서를 망가뜨린 거니까 얘도 방해가 되겠지. erupt라고 하면은 얘는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 밖으로. 이라고 하면 밖으로라 그랬지. 그치? 질서가 밖으로 깨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얘는 무엇이 되겠어? 분출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with 이거는 다 무엇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냐면, 옛날에 얘는 그냥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보면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옛날에는 신성한 의미를 가졌어. 왜냐하면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내 눈에 담는다라는 것. 이게 로마 법정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진실을 내가 내 안에 소유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었거든. 그래서 이게 with랑 with가 들어간 그런 말들은 진실을 소유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서 그렇게 가졌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내가 본다라고 하는 것, 본다는 그런 이게 그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지의 의미도 같이 갖게 돼. 그래서 우리가 vision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이게 시각적인 면도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내가 앞날을 보는 것도 얘기를 하잖아. 그치? 앞날을 보는 것도 얘기해. 시야 통찰력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그 다음에 evident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겉으로 이 믿으라고 하면 보는 건 보는 거잖아. 근데 밖으로라는 뜻이라 했지.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얘가 어떠하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야. 명백하다. 명백한. revise라고 하면은 이거 다시잖아. re라고 하면은 돌아오는 거란 말이야. 다시 내가 어떻게 다시 본다라는 거야. 다시 보는 거. 다시 본다라는 게 무엇일까? 얘는 고친다라는 거. 수정한다. 미스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얘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 전망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왜? 눈으로 보는 거거든. 그 다음에 우리가 side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그 죽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옛날엔 질서가 중요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 질서를 흐트리는 이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이 죽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질서를 깨트리는 사람들을 조지는 거. 요거는 아주 중요한 거야. 굉장히 이들 입장에 있어서는 질서를 지킨다라는 의미로서 비춰졌거든.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살인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가 말하는 사이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반역자를 처리하는 것, 살인자를 죽이는 것, 그러니까 처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야. 나쁜 이들을 처단을 한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유래를 했었던 게 저 사이드라는 그런 말이 되는데 사실 이게 나중에는 조금 의미가 바뀌게 되면서 그래서 파생어로서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된 거야. patricide라고 하면은 아버지를 죽이는 것을 얘기를 해. patri가 들어가면 아버지란 말이야. regi라고 하면은 regime 보이지 이거는 왕을 죽이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의미가 바뀐 거야 이거는. genocide라고 하면은 이거는 다수의 사람들을 죽이는 거라서 대량 학살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homicide라고 하면 사람을 하나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얘는 살인이 된다고. 그래서 근데 우리가 pesticide라고 하면 pest를 죽이는 거잖아, 그렇지? 해충을 죽이는 거지, 그렇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지. 요런 거. 그러니까 side가 붙었을 때 얘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얘는 그냥 단순하게 오늘날에는 죽이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지만 이때 당시 처음에 시작은 cleanse의 의미로서 정화의 의미로서 봤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size. size는 얘는 자르다라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는데 얘가 왜 자르다가 어떤 의미에서 자르다를 얘기를 하냐면 본질을 꿰뚫기 위해서, 그러니까 명확하게 필요한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없앤다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들만 남겨놓는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정확하게 본질적인 부분만 남겨놓고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자 그래서 쓸모없는 거는 다 날려버린다라는 얘기라 precise가 된다? 그럼 앞머리만 남겨놓고서 나머지는 다 잘라버린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겠지. 그래서 정확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 concise라고 해. 그러면은 together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다 잘라놓고서 그러니까 남은 부분만 뭉쳐놨어. 얼마나 간결하겠어. inside야. 잘라놓긴 잘라놨어. 근데 어떠하게 잘라놨어? 안에만 잘라놓은 거야. 새겨넣다라는 뜻이야. excise라고 하면 얘는 무슨 뜻이야? 밖으로 잘라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삭제하다야. 그러니까 얘는 잘라내버리다라는 뜻을 갖게 된 거야. size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우리 이 붙이면은 사실 기억하기 쉽지. 우리가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고대 로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그 제너스라고 얘기를 하는 요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졌어. 그래서 거기서 유래된 말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집안 출신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막 유전자니 뭐니 이제 이런 말들이 유래해가지고서 오늘날까지 쓰인다라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제 파생어로서 generate, progeny, 아니면 homogeneous, indigenous 이런 말들이 쓰이게 된 것인데, gene에다가 뒤에다가 ate가 붙었어. 그러니까 어떠한 그런 시작이 되는 말인 거잖아. 시작이 되는 말. 이것을 하게 하다라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만들어내는 것을 얘기를 해. 그 다음에 progeny, 앞으로 이제 뭔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야. 앞으로 뭔가 시작이 된다. 계속해서 앞으로 뭔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거든.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간다라는 거야. 진이 앞으로 계속 나아간다. 그래서 얘는 자손이란 뜻이야. 그 다음에 homogeneous, 진이 같아. 뭐겠어 얘는? 진이 같다? 진이 같다라는 거는 동질의, 유사한이라는 뜻을 갖게 되는 것이고, indigenous라고 하면은 인이라고 하는 것이 얘는 안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 진이라고 하면은 얘는 뿌리가 같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에 뿌리가 같다. 토착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D는 얘는 인디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야. 얘네들은 합성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이제 18번째인데 log라고 하는 저 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 logos에서 유래된 말이야, 원래. 그 logos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에서 유래된 말이야.
고대 그리스에서는 말, 이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단 말이야. 왜냐면 야 철학이 그렇게 이제 그 꽃 피웠었던 동네인데 좀 그게 중요한 동네였겠어. 그게 이게 중요한 말이었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이 러거스라고 하는 것이 혼돈 속에서 이제 이 세상의 질서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아주 중요한 열쇠이다. 이렇게 봤었던 거지. 그래서 이 러거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유래된 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파생어들 몇 가지가 이제 logic, 논리가 되는 것이고 analogy, 이거 보이지? 얘는 analogy, log, 말은 말이야. 근데 어떠한 말이다? 유사한 말, 유사한 말. 그 다음에 monologue, 얘는 단 하나잖아. 하나를 나타내는 말이야. 그러니까 지 혼자 하는 말. 독백이란 뜻이 되겠죠. eulogy라고 얘기를 할 때 얘는 좋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좋은 말이란 뜻이겠죠. 좋은 말, 얘는 찬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은 사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 그런데 옛날에 이제 그런 뜻이 있었어. 신은 인간이랑은 다르잖아. 신과 인간은 다른 존재야. 그러니까 그들을 모든 거를 할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봤었던 거야. 그러니까 omnis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봤었는데 근데 그러니까 신은 그런 존재라고 봤었는데 그들을 표현을 할 때 우리는 omni라고 그렇게 불렀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나 always 가능한 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every의 의미로서 썼었던 그런 표현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는 절대적인 그런 어떤 완전함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방법인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얘는 omnipotent라고 하잖아. 그럼 potent는 얘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 전지전능한 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omniscient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면은 얘는 전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야. 왜? cient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지능, 그러니까 인지를 나타내는 말이거든. 그래서 전지의 모든 걸 all knowing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omnipresent, present라고 하면은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지. 그냥 거기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omni가 붙어 그러면 어디에나 존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ubiquitous 이런 것들이 동의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omnivous가 된다. 그러면 얘는 종합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이래 벌써. 우리가 얘가 empathy, path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면은, 우리 감정적인 것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을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이제 막 바람이 불어. 그러면 나는 갑자기 막 이렇게 싱숭생숭해. 그 다음에 꽃이 펴. 그럼 막 몽글몽글해. 그런 감정들 있잖아. 그런 감정들을 표현을 할 때 그리스 사람들이 썼었던 말들이 pathos였어. pathos. 그리스어는 쓸 줄 모르지만 일단 영어로 쓰면은 요렇게 씁니다.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영어로서 변환이 됐었던 말이 저 path야. path. 근데 그게 나중에는 파생된 말들이 empathy, apathy, antipathy, pathology 이거였는데 empathy라고 하면은 얘는 안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감정의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감이야. 내가 너의 감정의 안에 이입해서 생각을 한다라는 뜻이거든. 공감이야. 그래서 이건. 근데 여기서 apathy라고 하지? 그러면은 A가 붙었잖아. away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네 감정이랑 내 감정은 관심이 없어 나는. 어쩌라고 이거야. 어쩌라고. away의 개념이기 때문에 내 감정, 네 감정, 알바? 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apathy, 꺼져 관심 없어의 개념. 그래서 이거는 무관심. 그 다음에 antipathy, 안티잖아 이거는. 그치? 안티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반대의 개념이라고 보면 돼. 이거는 감정은 감정인데 어떤 감정이다? 반대되는 감정이다. 그러니까 얘는 어떤 감정? 반감이야, 반감. pathology라고 하면 얘는 학문은 학문이야. log니까. 얘는 아까 이성이라 그랬잖아. study야, study. study는 study인데 어떤 study? 얘는 감정을 연구하는 거야. 어떠하게 감정을 연구할까? 내가
이러면 이렇지 않을까? 저러면 저렇지 않을까? 상황을 연구를 해. 어떠한 상황? 고통에 있어서의 상황을 연구를 하는 거야. 병리학. 그래서 패솔로지는 병리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오늘도 단어 이제 어원 10개 공부했어. 어원 10개 공부하면서 단어 4개씩 표제어 봤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서 이제 동의어 각각도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복습하면서 또 내일 거 한번 영상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